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1월 22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양매도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고 마무리도 양매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큰 폭의 매도 폭은 아닙니다만 일단 외국인 기관계 양매도로서 뭐 그렇게 굉장히 큰 의미는 없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양매도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 21선 위에서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이고요. 추가적인 이탈 해주지 않는 모습 체크하면서 매매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응해주면 되겠고요. 뭐 상해 증시 같은 경우도 별다른 특징적인 크게 움직여주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종목들도 지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종목들도 볼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고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과, 그러니까 그동안 며칠 동안 계속 테마나 혹은 어떤 주도적인 강세가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보였고요. 종목들도 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나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여줬고, 주도적인 섹터를 움직여서 집합군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제 자율주행차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강하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종목 몇 가지 보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자율주행차 섹터입니다. 오늘 더 미동과 그 넥스트 칩과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주식들이 좀 관계돼서 움직여 줬는데요. 유독 이제 더 미동만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어떤 섹터가 움직여 줬었는데 하나의 주식만 그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된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애초에 그 어떤 하나의 주식 대장주가 계속 강하게 오르고 그 강세를 유지하려면 따라오는 주식들도 그게 탄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반이 탄탄해야 그 대장주도 수급이 지속적으로 잘 들어올 수가 있는데 상징성도 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더 미동만 상한가를 가고 나머지 넥스트 칩이나 뭐 RS 오토메이션이나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그게 완전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되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 미동 같은 경우는 약간 억지 상한가가 좀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로 끝난 것에 호가를 보셔도 상한가 잔량이 별로 없습니다. 잔량이 별로 없고 장중에도 강하게 상한가로 마감되는 모습이 오래 가지 않았죠. 그래서 장마판에 상한가를 가긴 했으나, 그러니까 좀 이런 투자 심리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당일에 상한가가 어떤 주식이 상한가가 가느냐를 봤을 때 뭐 시장이 얼마나 시장이 많이 안 좋으면 상한가가 없기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장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뭐 2개에서 3, 4개 정도, 2개, 3개, 4개 정도, 4개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한 3개 정도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장 막판 상한가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까지 좀 끌다가 지금 어떤 주식이 상한가를 갈까, 장 막판에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자, 그런 심리와 이제
돈들이 있거든요. 주식시장에는, 한국 증시에는 그런 상한가를 기대하는, 장막판의 상한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 돈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간간히 생기는데, 지금 더미돈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가는 게 맞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막판에 상한가를 억지로 끌어올린 모습인데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한가를 갈 거였으면 다 같이 집단군을 이뤄서 강한 수급을 만들던지, 아니면은 그 상한가 잔량이 많이 쌓이고 확실하게 상한가로 이렇게 잠겨버리던지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억지로 상한가를 간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 현상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보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보이는데 2시 이후나 2시는 너무 이르고 한 2시 45분에서 한 3시 20분 사이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경우. 그래서 더미돈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후에 그 추가적인 어떤 매수 기회나 이런 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모멘텀을 주고 나서 이미 수익 기회를 주고 수익을 본 다음에 지금 또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넥스트 칩으로 수익을 노려봤었고요. 일단은 움직였다는 거, 그리고 자율주행차 섹터 정리 저번에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정리해 두시면은 또 쓸 일이 있을 겁니다.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주식 260억. 오늘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이 좀 움직여줬었는데 장이 워낙 조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 대부 남북 도로 관련주로 해가지고 오늘 상승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기에는 남북 도로 관련주가 같이 움직여준 것도 아니고요. 혼자서만 이상한 강세를 보여줬죠. 좀 이건 억지로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많이 들고요. 일단 매물대 지금 부딪힐 거고, 만약에 상승을 굉장히 내일 아침에 강하게 한다면 거기서 매물 털어버리고 쭉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관찰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예측이라던가 현실적인 주식 수익을 내기가 조금 애매해서 일단은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EM택입니다. EM택 오늘 기관 매수 수급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정확하게 눌리는 모습 나와줬죠. 그리고 지속적인 릴, 그러니까 전자담배 릴 이슈로 지속적인 파동을 계속 보여줬고요. 오늘 거래량 많이 나온 모습은 긍정적인데, 한 가지 안 좋은 모습은 매물대가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역배열 상태다. 그건 안 좋습니다만 어쨌든 모멘텀은 확실하게 들어왔죠. 그리고 기관계 수급도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전자담배 릴에 대한 신제품 소식이 지금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가 좀 작용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정도로 하락할 주식이 아닌데 좀 낙폭이 과했던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매출과 지속적인 이익, 매출 성장, 그리고 지속적인 이익 성장, 지속적인 단기 순이익 성장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멘텀도 터졌고 하기 때문에 관심주로 두고 수급적인 면 이용해서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M택 관심주입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온이 있습니다. 10월 낙폭 당했고요. 당연하게 10월 낙폭 컸었고, 지금 어느 정도 추세 전환하려는 모습 보이는데, 오늘은 기관계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모습이고요. 스마트 MI, 그러니까 그 지금 비즈니스온이 그 서비스하는 그게 있는데, 비즈니스 서비스고요. 뭐 스마트 MI가 뭐냐? 그러니까 스마트 MI를 통해서 뭐 거래처에 어떤 부실 징후나 혹은 기업 정보를 열람하거나, 혹은 뭐 상대 신용도, 그러니까 거래하려는 회사, 상대 회사의 신용도라던가 뭐 그런 다양한 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유료를 이제 받고 이제 다른 기업에 팔겠죠. 이런 서비스 한번 써볼래 하면서 팔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과 거래하는 상황에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또 다른 기업이 이제 비즈니스온인 거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데이터 서비스 때문에, 기업 정보 서비스죠.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상승 흐름, 상향 추세를 보여줬고,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향후 그런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괜찮고 기술적으로 괜찮고, 좀 수급은 조금 더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기관계 수급은 괜찮게 나왔고요. 그래서 매수 기회, 그러니까 수익 기회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관심주로 넣어두고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SV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최근에도 상승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국 출자를 해서 미국 투자에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지금 움직여준 모습인데, 추가적인 급등이 또 발생된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해외 송금 핀테크 업체, 그러니까 해외 송금 핀테크 업체에 대한 벤처 캐피탈의 투자,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 해외 송금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규제 완화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어떤 창투사나 벤처 캐피탈이 좀 움직여준 모습이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모멘텀이 있었던 이제 SV 인베스트먼트가 좀 움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이 모멘텀이 있고, 그런 주식이 어떤 재료나 이런 게 이슈가 발생이 돼도 반응성이 좋게 나오는 거죠. 항상 오르려면은 호재가 부각되고 악재가 묻히고, 떨어지려면은 호재가 묻히고 악재가 부각됩니다. 그런 게 주식의 성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추세가 안 좋으면 묻혀버리는 경우가 워낙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추세도 그런 거죠. 시장 추세가 좋을 때는 어떤 증시의 호재들이나 이런 게 잘 반영이 되는데, 시장 추세가 안 좋을 때는 악재만 보이고 안 좋은 얘기만 뉴스에서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런 추세에 대한 이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SV 인베스트먼트 지금 일단 한 번 더 그 상승을 줬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모습이긴 하지만, 어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 기회가 돼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적인, 그러니까 단타 혹은 스캘핑, 초단타 뭐 이런 경우에는 괜찮게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슈가 있어서 가지고는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SV 인베스트먼트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그 아미코제는 그러니까 제약용 특수 효소인 CX 효소라는 것을 파는데, 그 매출에 어떤 괜찮은 매출, 그리고 중국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면 이제 그런 CX 효소, 친환경적인 CX 효소의 어떤 시장 점유나 활용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자회사 셀리드가 그 신약 개발 이제 임상 업체인데, 자회사 셀리드가 임상 업체인데, 그 셀리드의 그 상장 추진에 대한,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셀리드가 이제 기술 특례로 자회사 상장하는 그거에 대한 이슈, 그리고 CX 효소 매출 관련 이슈,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있고, 외국인 수급은 계속 괜찮은 편이고, 기관계 수급 오늘 괜찮게 나왔고, 추세를 좀 전환해주는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미코젠 관심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많이 없었죠. 특별히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섹터들도 제대로 된 섹터들도 없었고, 그나마 있었던 자율주행차도 강하지는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허나 개별적으로 뭐 EM텍, 비즈니스원, 아미코젠 뭐 이런 것들 괜찮은 주식들 좀 건졌기 때문에 그래도 성과가 있는 마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